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18회로 사마천 사기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채 되기도 전에 태자가 마침 어떤 사적인 사건이 생겨 부하 한 명을 죽여 없애려 하자 태자의 밀모를 알고 있었던 그 부하는 정나라의 그이를 고발하고 말았다. 크게 붕괴한 정나라 왕 정공과 자산은 태자를 처형하였다. 태자 건에게는 숭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일이 발생한 뒤 오자선은 두려워하여 승과 함께 오나라로 도망쳤다. 소관에 도착하자 소관을 지키던 관리는 그들을 붙잡으려 하였다. 오자선은 성과 둘이서만 다니냐 했으므로 도망치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은 바짝 쫓아갔고 앞에는 도다른 양자강이 흐르고 있었다. 오자선은 물가에 있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였다. 하늘이시여 여기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몸은 죽어도 억울하지 않지만 아버지와 형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지금은 저를 죽이실 때가 아닙니다. 이때 초가 소리와 함께 자그마한 배가 저쪽에서 오고 있었다. 그 배에서는 한 노인이 타고 있었다. 그 노인은 오자선을 보더니 손짓을 하였다. 오자선은 고맙다는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재빨리 배에 올라탔다. 저만치 추격병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드디어 강을 건너자 오자선은 허리에 찼던 칼을 풀어 어부에게 주었다. 이 칼은 매우 값나가는 물건입니다.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니 받으십시오. 그러나 어부는 극구 사양하였다. 초나라의 이런 방이 나붙어서 오자선을 잡는 자에게 조5만성과 재상자를 준다고 하고 내게 욕심이 있었다면 그 칼 따위가 비교되겠소. 오자스가 미처 오나라 도성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병이 생겨서 길가에 멈춰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야만 했다. 마침내 오나라 도성에 당도했을 때 오나라 왕 요가 정권을 잡았고 공자 광이 장군으로 있었다. 오자사는 공자 광을 통하여 우왕 요를 만날 수 있었다. 당시 오나라와 소나라 사이에 희한한 분쟁이 일어났다. 분쟁의 발단은 아가씨들의 말다툼이었다. 국경 가까이 사는 소나라 아가씨와 오나라 아가씨가 국경에 심어져 있는 뽕나무 잎을 서로 따르고 다투었다. 국경의 양쪽 마을이 누에 치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화갈이 되어 고을과 고을의 큰 싸움으로 번져 서로 칼을 들고 공격하기 이르렀다. 그리고 그 싸움은 마침내 양국 간의 국정 분쟁으로 번져 두 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오나라는 공자 광을 장군으로 삼아 초나라 군대를 격파하여 초나라 국경 마을을 함락시킨 후 돌아왔다. 이때 오자스가 오나라 왕에게 말하였다. 초나라를 격파할 수 있으니 다시 공자광을 출정시키십시오. 그러자 공자광이 반대했다. 오자스는 아버지와 형이 초나라 왕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그 복수를 하자는 것뿐입니다. 초나라를 공격하더라도 아직 이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자스는 그 말을 듣고 공자광에게 다른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광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지금 다른 일을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오자선은 검술에 뛰어난 전절하는 인물을 공자광에게 추천한 후 그 자신은 태자건의 아들 춘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초나라 평왕이 죽고 그 후계는 평왕과 진나라 공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진이었으니 그가 소왕이다. 구하지 않고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초나라 평왕이 죽자 그 틈에 오나라 왕요는 초나라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초나라가 매서운 반격에 나서 테러를 차단하고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오나라 국내는 텅 비어 있게 되었고 이때 오나라에 남아있던 공자광이 전에 오자서가 추천해 주었던 전절을 불러 말했다.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구하지 않고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말에 전제가 대답하였다. 왕요를 죽여야 합니다. 지금 오나라는 밖으로 초나라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안으로는 병력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자광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대의 몸이 나의 몸이다. 그대의 아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하여 공자광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요왕을 초청했다. 지하실에는 무장한 병력을 숨겨놓았다. 한편 요왕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연회석 곳곳에 장검을 든 경비병을 배치했다. 이었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공자광은 발이 아픈 신용을 하면서 지하실로 내려가 전쟁에 구운 생선을 가져오도록 했다. 구운 생선의 뱃속에는 예리한 당금이 숨겨져 있었다.
전저는 구운 생선을 왕의 상으로 가져가서 왕 앞에 놓으면서 즉시 생선 뱃속의 당금을 꺼내 왕을 찔러 죽였다. 전저도 좌우의 경비병에게 붙들려 죽임을 당했다. 한동안 큰 소동이 일어났으나 공자광은 미리 숨겨두었던 병사들을 풀어 요왕의 경비병들을 모두 제압하였다. 드디어 공자광이 왕자에 오르니 그가 바로 함려왕이다. 함려는 약속대로 전제의 아들을 경으로 임명하고 오자설을 행인에 임명하여 국가대사의 결정에 참여시켰다. 그때 초나라에서는 대신 백주리가 살해되고 그의 손자인 백비가 오나라에 망명하여 대부로 발탁되었다. 백비의 경우에는 오자서의 도움이 컸다. 왜냐하면 백비 역시 오자서의 원수인 초나라 평왕과 비묵에 의해 가족이 몰살당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나라 대부인 피리가 오자서에게 물었다. 당신은 백리와 매우 친한 듯한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그러자 오자서가 한숨을 내쉬어 답했다. 나는 초나라에서 아버님과 형님을 잃었고 백비 역시 가족들이 초나라에서 억울하게 죽었어. 이 말을 듣고 피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그렇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백비는 좀 경계해야 할 인물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독수리의 눈과 같고 그른거리는 호랑이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명의욕이 강하고 잔인하며 공로를 독차지해야 할 관상입니다. 함려는 왕이 된 지 3년 만에 오자수와 백비를 장군으로 삼아 초나라를 공격하여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함려는 성세를 몰아 초나라 수도까지 쳐들어가려 했으나 장군 손무가 제지하였다. 백성들의 고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오자수는 오나라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두 개의 성을 빼앗았으며 다시 1년 뒤 월나라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다음에 초나라가 침입하자 함려가 오자수에게 대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오자수는 초나라 군사를 맞아 대성을 거뒀으며 계속 추격하여 초나라 거소지방을 점령하였다. 그 후 3년이 지나 함려는 오자수와 손무를 불러 언론하였다. 전에 경들은 아직 초나라 수도로 쳐들어갈 시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겠소? 그러자 오자수와 손무는 지금 초나라의 속국인 당나라와 제나라 두 나라는 모두 초나라에 사무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초나라를 완전히 격파하실 작정이시라면 먼저 당나라와 제나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함려는 이 의견에 따라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 당과 채 두 나라의 공동으로 초나라를 공격하여 한세에서 초나라 군사와 대처하였다. 그리하여 오나라는 성기를 잡고 5차례의 전투를 치르면서 마침내 초나라 수도 영에 입성했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오자수가 아직 초나라에 살고 있을 적에 심포시라는 사람과 지냈다. 오자수가 망명하게 됐을 때 심포수에게 자기 결심을 말했다. 훗날 내가 반드시 초나라를 쓰러뜨리고 말겠소. 그러자 심포수는 대답하였다. 그럼 나는 반드시 초나라를 지키겠소. 오나라가 초나라를 격파하고 도비인령까지 함락시켰을 때 오자수는 초나라 수왕을 체포하려 했으나 이미 피신한 데 있다. 그러자 오자수는 죽은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끌어내 300번 매질을 했다. 이때 산속으로 피신했던 심포수가 오자수에게 사람을 보내 비난했다. 그대의 복수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때로 많은 숫자의 사람과 세력으로서 천리를 이길 수는 있지만 끝내 천리는 승리를 거둔다고 하였소. 그대는 원래 평왕의 신하로 그를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 그의 시체를 욕고 있으니 이보다 천리를 거역하는 것이 또 있겠소. 오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가서 심포수에게 전해라. 날은 저물고 길은 멀어 다른 방법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라고 말이야. 이 말을 전해들은 심포수는 급히 진나라로 가서 초나라의 위급함을 설명하고 도움을 간청했다. 그러나 진나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심포수는 진나라의 덱을 앞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과했다. 일주일이나 통곡 소리가 계속되자 마침내 진나라 왕도 감동하게 됐다. 초나라가 못된 나라이긴 하지만 저처럼 대단한 충신이 있으니 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리고는 전차 500대를 초나라에 보내 직당에서 오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함려는 초나라를 공격한 다음 오랫동안 초나라 수대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의 동생 부계가 은밀히 오나라에 기우하여 스스로 왕이 됐다. 이 소식을 들은 함려는
급히 오나라로 돌아와 부계를 축출하였으니 이 틈을 타서 초나라는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 오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소왕은 다시 초나라의 수도로 되돌아왔다. 2년 후 함녀는 태차 부차를 지켜 초나라를 공격하여 번 땅을 점령하자 초나라는 겁에 질려 다시 영을 버리고 북쪽의 약으로 dob을 옮겼다. 이 무렵 오나라는 오자수와 손무 등의 채찍에 따라 서쪽으로는 강국이던 초나라를 격파하고 북쪽으로는 제나라와 진나라를 제압했으며 남쪽으로는 월나라를 정복하여 천하를 호령하게 됐다. 그리하여 오왕 함녀는 천하의 패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와신상당 초나라 동쪽에 갑자기 오나라가 나타났듯이 이번에는 오나라 동쪽에 새로운 강국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 나라가 바로 월나라이다. 월나라 왕 구천은 조상은 우임금의 후예로서 20여 대를 거쳐 윤상에 이르러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윤상이 죽자 그들을 이은 왕이 바로 구천이었다. 오나라는 윤상이 죽은 틈을 노려 월나라를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자 구천은 군사를 이끌고 고소해서 오나라와 맞섰다. 구천은 결사들을 조직하여 세 부대로 나누었다. 그런 후에 선발대가 오나라 군대에 접근하여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다가 갑자기 자기 목을 모두 치는 것이었다. 제2부대, 제3부대도 역시 똑같이 했다. 오나라 군대가 어이가 없어 멍청이 넋을 놓고 있을 때 갑자기 월나라 대군이 적격하여 오나라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패주해야만 했다. 우왕 함녀도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함녀는 월나라와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악화되어 죽음에 이르자 태자 부차를 불러 너는 구천이 내 아버지를 죽인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꼭 권수를 갚아다오라고 유인하였다. 그러자 부차가 다짐했다. 불초자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3년 안에 반드시 복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함녀는 세상을 떠났고 부차가 왕위에 올라 백비를 태제에 임명하고 병사들의 훈련에 힘을 쏟았다. 그러면서 부차는 복수를 다짐하면서 잠도 장작개비 위에서 자고 몸이 쑤실 때마다 아버지 함녀의 죽음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문 앞에 세워두고 자기가 드나들 때마다 부차야 너는 내 아비의 복수를 잊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하도록 시켰다. 그럴 때마다 부차는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상기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러고는 군사력 강화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 부차가 왕이 된 지 2년 된 해에 구천이 오나라가 복수하기 위해 군사훈련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려 했다. 그러자 대신 범녀가 말렸다. 싸움이란 자연의 이치에 응하는 것이며 무기는 상스럽지 못한 도구입니다. 그런데도 싸움을 즐겨 항상 싸우는 일에 몰두한다면 결코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천은 이미 결심한 일이다 하면서 출동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오나라 왕 부차는 구천의 생각을 미리 알고 정예의 군대를 고소요소에 배치하여 월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단숨에 석회하여 큰 승리를 거뒀다. 단번에 대피한 구천은 남은 군사 5,000명을 이끌고 회계산으로 도망쳤으나 부차는 군사를 풀어 회계산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구천이 범녀에게 말했다.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아 이징이 되었소. 이제 무슨 방법이 없겠소. 이에 범녀는 하늘에 따르면 충실한 상태를 유지하며 사람에 따르면 위기를 넘길 수 있으며 땅에 따르면 절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오나라 왕에게 예물을 바치고 대왕께서는 손수 자기 몸을 맡겨 항복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옵니다. 라고 말했다. 구천은 이 의견에 따라 대부종을 사질러 보내 우왕 부차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하였다. 불청한 신하 구천을 대신하여 불초 소신이 여쭈옵니다. 원하건대 하인으로 삼아 주십시오. 참으로 굴욕적인 항복이었다. 부차는 이를 받아들이려 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오자서가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월나라를 오나라에게 주셨습니다. 구천을 죽여 없애야 월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부종은 그냥 돌아가 구천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구천이 한탄하였다. 그렇다면 처자를 죽이고 종묘의 모든 제사용품을 태워버린다면 모두 죽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싸우자.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